따라서 우리가 저녁을 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라는 시간이 밝음과 어둠이 섞이는 시간이다. 예,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음가를 석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글자는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금속이다. 근데 금속은 금속인데 어떤 금속이냐면 이 금속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주역할 때 역자입니다. 바꿀 역자. 예. 바꿀역, 시울, 이렇게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꿀역, 시울이. 자, 그리고 이것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두 개 있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뀌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 다. 뜻이 두 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바뀌기 쉽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날일하고 말물하고 이렇게 둘로 되어 있어요. 말문이 다 글자리야. 요거 이제 말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저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 석척이라는 뭐 곤충이다.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는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해는 매일 바뀌잖아요. 오늘 해는 어제 해는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오늘 해는 어제 해는 아니죠. 해는 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이 물의 흐름도 물의 흐름이라는 건 그 지 흐름 따라서 물의 불줄기는 막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해와 물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바뀌기 쉬운 성질을 이용해서 이 금속은 금속인데 바뀌기 쉬운 금속이다. 자, 자기 형상을 고집을 안 하고 바뀌기 때문에 이 금속은 어디다 쓰냐면 합금에 씁니다. 합금. 금속과 금속을 합칠 때 청동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체로 농기구나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금을 하는데 그 합금에 가장 적절하게 쓰이는 금속이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주석은 잘 쉽게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석의 석이라는 음가도 역시 섞이다라는 우리말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옛석자를 보겠습니다. 옛석자는 지금은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행형이기 때문에 해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위로 뜨는 해거나 또 지는 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이것이 뜨는 해라는 걸 나타내 준 게 뭐냐면 이 사인이에요. 이게. 우리 그 옷 의자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 화살촉인데 화살촉으로 옷을 나타내는 것은 옷이라는 것을 하나, 둘, 셋의 구조로 본다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둘, 셋으로 보고 화살도 화살촉 이렇게 셋으로 본다는 그 철학에 근거해서 요 세 번째 것은 뭐가 되냐면 해의 기운이 됩니다. 자, 우리말에서 이 살이라는 음가는 언제나 셋의 구조에서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이게 셋의 구조란 동양에서 일찍이 말하는 천지인 1, 2, 3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말에 살이라는 음가로 불린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거 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따갑게 내려진다. 그러면은 햇살이 따갑다. 예. 그 다음에 활에서도 활이 있고 활에 재서 쏘는 화살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바퀴살도 있습니다. 바퀴살. 자, 바퀴 중심축이 1번이에요. 중심축이 하여간 근원이죠. 이 겉에는 세 번째예요. 그런데 1번과 세 번째는 중간에 두 번째 것이 없으면은 1번과 3번은 전혀 관계가 없죠. 바로 두 번째 요것이 이렇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1번과 3번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요 가운데 있는 요것을 우리가 두 번째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퀴 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바퀴살복.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에서 지금 우리가 한자를 우리말로 보고 있는데 우리말에서 살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 뭐든지. 그러면 세세 구조로 본다. 바퀴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세세 구조로 된 것 중에서 두 번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의 표시가 바로 이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옷의자가 되는 한자입니다. 옷의자. 제가 볼 때는 옷의자도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썼으면 훨씬 더 한자를 배우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 좋은 분들이 한자를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러면 옷을 이렇게 셋으로 나타냈을 때의 의미가 뭐냐? 옷도 이게 아까 이제 화살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살촉이라고 하는 순간에 세세 구조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옷을 화살촉으로 했다는 것은 옷도 세 번째로 본다는 뜻이에요. 화살, 화살촉 이 관계에서. 그럼 우리 옷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옷을 어디에 입죠? 살 위에 입죠. 살은 또 무엇일까요?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걸 살이라고 하니까 이걸 두 번째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서 세 번째는 옷, 두 번째는 살.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몸과 관계 있는 첫 번째는 뭘까요? 예, 뼈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동양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심, 신, 기 이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셋으로 봅니다. 자, 바로 이 세 번째. 이 세 번째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옷은 몸에 붙어 있는 세 번째.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몸에 있고 우리 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소중한 것은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해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몸에다 입는 옷. 요게 이래서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의 의미는 화살촉이기도 하고 옷이기도 하고 해도 또 이렇게 보는 거죠. 해의 살. 그래서 우리가 햇살 그러잖아요. 해의 살. 해의 살 끝에 달라붙어 있는 거 이거 있어요. 우리가 그늘에 들어가도 여름에는 무덥잖아요. 해의 기 때문에 그래요. 기 또는 기운. 그래서 요 표시는 해가 떠오를 때 해의 살들이 나오기 이전에 해가 뜨기 전에 막 붉은 기운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 기운의 표시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 그걸 가지고 옛날이라는 걸 표시했어요. 옛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 3000년쯤은 옛날이잖아요.
근데 글자가 만들던 4,000년 전 당시에도 그분들의 생각에서도 옛날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이라는 걸 어디다 기준을 두어서 옛날을 정할까요? 이 옛석자는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면 4,000년 전의 인류도 옛날이라는 개념을 표현을 해야 됐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해가 맨 처음 떠올라서 해가 이제 떠오르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어둠이겠죠. 암흑이겠죠. 아까 우리가 저녁석 할 때 여기는 밝음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해가 밑에서 떠오르는 거잖아요. 맨 처음. 그러니까 어둠이 이미 지배하는 쪽에서 그 밝음이 떠오르는. 그래서 밝음이 떠올라서 어둠과 섞이는 그때가 옛날이다. 이렇게 옛날이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는 이제 나무 목자하고 자, 지금은 우리가 나무목, 뭐 도끼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글자가 하나씩 쓰일 때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다른 뜻을 나타낼 때가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 목자가 나무를 나타내는 경우는 목자가 쓰인 경우에 한 20%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80%에서는 나무를 나타내질 않아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도끼근이라고 쓰는데 이 글자가 도끼를 나타내는 경우는 20% 미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여요. 너무나 익숙하신 여기에 이제 도끼근이 있으니까 기도를 설명할 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끼를 옆에다 놓고 양당 간에 결정을 낼 것처럼 기도하라고. 근데 이 글자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이게 풀이하기가 어렵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 목자가 실제로 나무를 나타낸 경우는 20%에 불과한데 나머지 80%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글자 결합할 때 다른 의미를 갖고 참가를 한다는 거죠. 이쪽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80%나 되다 보니까 야 한자 어렵다. 모르겠다. 그래서 일일이 머리 좋은 분들은 막 외우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20%를 제외한 80%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목이라는 음가, 근이라는 음가를 아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자를 만든 분들은 모양을 가지고 그 한자로 쓰는 경우는 한 20%만 썼어요. 나머지 80%는 저 목이라는 음가가 가지고 있는 뜻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 나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천 따지, 뭐 나무목, 도끼근 이렇게 외서는 20% 정도 안다고 보시면 돼요. 20%.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80%를 이제 찾아드리는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80%를 배우고. 예, 80%를 제가 찾아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 나무목은 이제 20%는 나무라고 말씀드렸고 80%는 목이라는 음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런데 저